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문제집은 여러분 214페이지 펴놓으시고 요약집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16페이지. 우리 6월달 시마이론 때 한 번밖에 안 본 거라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 자, 이것은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관련 종합소득세죠. 이것은 한번 요약집을 쭉 훑어보고 또 문제를 보겠습니다. 116페이지 그럼 봅니다. 요약집 116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관련 종합소득세죠. 자, 그래서 116페이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소득세법에 규정된 소득의 종류는요, 여러분. 자, 우리 기초이론부터 말씀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 소득세법에 소득은 열거가 되어 있는데 8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보면 문제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포괄주의 이런 거. 우리 중개사세법에서 포괄주의 어쩌고 나오면 포괄주의 과시한다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우리 포괄주의는 상속증여세법의 포괄주의라고 그래서 법에 열거된 바가 없어도 과세할 수 있다는 게 포괄주의인데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그냥 포괄주의나 무조건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다 열거주의 과시합니다. 법에 열거된 것에 대해서. 그럴 때 소득세법에 8가지 소득이 있다고 했죠.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우리 종합소득이 있고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세를 우리가 종합소득세라고 하고 6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직장 오래 다니다가 퇴직하면서 발생한 퇴직소득 또 우리 같은 개인이 사업성 없이 부동산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이요. 자, 이렇게 해서 8가지 소득인데 당연히 우리 시험은 요 양도소득에서 우리 시험 문제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죠. 작년에 6문제 나왔고요.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 그러면 우리 종합소득에는 소득의 종류가 있죠.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 사업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 소득의 종류가 있지만 우리 시험은 종합소득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이 시험범입니다. 사업소득의 여러 종류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이요. 그래서 부동산 우리가 임대업을 통한 소득, 또 그 다음에 부동산을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팔죠. 매매업을 통한 소득, 또 그 다음에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건설업을 통한 소득 3가지가 우리 시험범위입니다. 그럴 때 매매업과 건설업은 의 정도를 살짝 아시면 되고 자 시험은 계속 부동산 임대업에서 우리가 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럴 때 부동산을 보유 중에 대여해서 발생한 소득인데 임대업을 통한 소득에는 시험 문제는 일단 범위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이냐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비과세 어느 경우에 부동산 임대 소득을 비과세하는지 또 그 다음에 또 전세주택과 관련한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임대업을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계속 옛날에 몇 문제 나오다가 쭉 안 나오다가 21회, 22회, 23회, 24회, 25회까지 계속 나왔는데 작년에는 또 출제가 안 됐어요. 그렇지만 올해는 자, 한 문제 출제 예상하시고 대비를 해두는 게 속이 편하겠죠? 자, 그래서 116페이지 요약집을 보시면 먼저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별표의 3개였습니다. 1번 테마. 자, 먼저 1번의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의 범위를 봅니다. 먼저 한가로 1번이요. 부동산 임대업이란 뭐냐?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이죠. 그래서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포함이죠, 여러분들.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도 사업소득인데 임대업인데 전세권이나 임차권 자 대여소득도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서 사업소득입니다. 임대업인데 또 담보 제공에 대한 사용대가 즉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합니다. 민법에서 물상보증인 생각하시면 되죠.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으니까 결국은 이것도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 받은 거니까 사업소득입니다. 근데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요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표가 거기에 필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게 필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러분요. 지상권을 대여했을 때 또 그 다음에 지상권을 이것을 양도했을 때 자, 요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상권을 대여했을 때 상업소득이냐 자, 기타 소득이냐 양도소득이냐 판단할 때 어느 소득입니까? 요거 기타 소득이라는 거. 자, 기타 소득세 대상이지, 자, 지상권 대여소득은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업이 아닙니다. 사업소득 아니고, 또 양도했을 때, 지상권을 양도했을 때는 이게 양도소득세, 자, 과세 대상이 되느냐 판단해 봤을 때,
지상권을 양도하면 양도세 대상이 됩니까? 되죠?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이요. 지역권을 대여했을 때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에서 어느 소득입니까? 기타소득이라고 했습니다. 기타소득세 대상이고 지역권을 대여했을 때 또 지역권을 양도했을 때 요거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 지역권은 용인권 중에서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지상권, 전세권만 대상이지. 그 다음에 또 전세권을 자 대여했을 때 이거 뭐라고요? 사업소득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이거 부동산 상해 권리대로서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그 다음에 전세권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대상이 되고요. 자 이거. 그 다음에 또 우리 임차권이요. 특히 부동산 임차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요거 대여했을 때 자 어느 소득입니까? 이거 대여했을 때 사업소득이라는 거.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사업소득입니다. 근데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했을 때 요거 양도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예?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 내용이 필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여했을 때와 양도했을 때를 구별해서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양가로 2번에 보시니까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대여로 발생한 소득도 이런 것도 사업소득입니다. 양가로 3번 광업권자, 조강권자, 덕대가 자 채굴에 관한 권리 대여로 함으로 발생한 소득도 이것도 사업소득이라고 했습니다. 덕대라는 것은 뭐 부동산으로 말하자면 부동산 임차인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인의 광부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빌린 사람이 또 그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때 얘기입니다. 양가로 4번 기타 포함되는 경우에서 동그라미 1번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는 것은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서 발생한 소득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상업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있는 소득. 일시적이었든 뭐였든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받았으니까 이것도 임대업 사업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광고용으로 토지 가구의 옥상이나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 이것도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입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인지 범위 알아둡니다. 특히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가 아니라는 거, 기타 소득세 대상이지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입니다. 자, 임대소득을 비과세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답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자신의 전답을 타인에게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는다? 요거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라고 했어요. 말이 헛나갔습니다. 비과세입니다. 근데 가로 안에 단 자신의 전답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모델하우스용 부지로 이용하게 한다거나 타인에게 대여했는데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게 한다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는 거 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양가로 2번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이게 중요하죠. 자, 요거 상가 아닙니다. 상가는 하여튼 원칙적으로 무조건 과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입니다.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딱 주택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임대해서 월세 받을 때 비과세합니다. 소득을. 단 근데 예외가 있죠. 고가주택 임대소득과 국외 소재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합니다. 그래서 주택수 관계없이 하나 할지라도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하는데 이때 고가주택의 기준이 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개시일이 아니에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또는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로요. 실거래가 아니고 기준가로 얼마? 9억 원 초과주택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실거래가로 9억 초과주택이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부동산 임대업에서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9억 초과주택입니다. 그럴 때는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비과세 배제합니다. 1주택이라도 과세하고요. 117페이지 일기소유자 주택 임대소득을 비과세할 때 그 주택수 계산은 이미 시험에 나왔는데요. 자 다가구 주택은 1개주택으로 보되 여러분 9가구가 거주하고 있어도 다가구택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의 주택으로 보이기 때문에 1개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으로 보이기 때문에 월세 받을 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방세에서는 다가구택을 공동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지방세에서는 독립하고 구역이 된 부분을 매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주택으로 보는데 종부세도 아까서 나왔잖아요. 종부세나 이렇게 소득세, 국세에서는 다가구택은 어떻게 한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자, 다만 이제 구분 등기된 경우는 각각을 1기주택으로 계산하고요.
공동 소유주택의 경우입니다. 공동 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그래서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공동 소유주택이다. 그러면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지분이 가장 큰 자, 갑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공동 소유주택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X입니다. 공동 소유자 각각이 아니라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근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갑을이 자 공유하고 있는데 갑지분 50%, 을지분 50%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보겠지만 다음 주에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할 때, 그때 주택수 판단할 때 공동 소유주택은 양도세에서는 공동 소유자 각자가 지분이 크든 작든 일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공동 소유자 각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해요. 근데 부동산 임대업에서 공동 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에 이미 나왔어요. 갑지분 60%, 을지분 예를 들어서 40%인 경우에 공동 소유자 각각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 아닙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고요.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 각각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주택의 임대 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하기도 하고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부는 주택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합산합니다. 소득세 계산은 부부도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소득세 계산은. 그렇지만 주택수 계산할 때는 부부는 주택수 합산합니다. 그래서 남편 명의 주택 하나, 부인 명의 주택 하나가 있으면 주택 2개 갖고 있는 거니까 그 중에 하나를 임대했을 때 비과세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한다? 합산하고, 그래서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할 때는 해당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바꾼다? 뻔하지. 임대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고 바꾸겠죠? 임차인,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동그라미 2번 두 번째로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두 번째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이요. 해당 과세기간에 총 수익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어떻게 한다?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1년에 월세를 받는데 월임대료가 한 달에 한 150만 원씩 들어오면 2천만 원 되려나요? 한 150만 원씩 들어올 때. 그럴 때 요 정도는 자, 그래서 1년에 총 수익금액 합계액이 하여튼 1년에 얼마?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비과세줍니다. 요 규정이 지금 원래는 올해 말까지만 적용하는 것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정부 입법 예고 요번에 나온 거 보니까 내년도 이제 세법 개정안 정부 입법 예고안 나온 거 보니까 2018년까지 이것을 갖다가 보니까 연장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는 어떻든 간에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과세할 의도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왜 그러냐? 분위기 안 좋고 내년에 또 선거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 중요한. 그러니까 표가 아무래도 직결되니까 괜히 없던 안 내던 세금, 사람들이 안 내던 세금을 괜히 내면 굉장히 분개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것도 2018년까지 연장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하여튼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총 해당 과세기간 1년에 총 수익금액이 얼마? 2천만 원 이하일 때 과세지 않는다는 거. 3번 봅니다.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 금액 계산 있잖아요. 이것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우시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복귀해 편하게 줄 걸 필요도 없이.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구하는데 총수익 금액은 또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임대료 플러스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라는 게 말하자면요. 보증금 전세금만 받고 임대해요. 그럼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놨을 때 이자가 붙겠죠? 그 이자액 상당액과 관련한 비용이 말하자면. 그런데 그러니까 원래 임대 소득에 대한 것은 월임대료를 원래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월임대료가 없다? 그러면 보증금 전세금을 말하자면 월임대료로 이제 환산해서 계산하는데 이 환산한 금액이 사실은 이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놨을 때 그 이자액과 관련한 이자 붙을 때 그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하여튼 보증금 전세금만 받고 임대했을 때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데 그 간주임대료 계산해서 소득세 부과할 때 그 간주임대료입니다. 또 관리비 수입, 보험차익 이런 것들을 합해 쓰고 합니다. 그럴 때 또 간주임대료는요 어떻게 구하냐면요
해당 과세기간에 보증금이 있어요. 그럼 보증금에서요, 뭐 5억이다 그러면 5억에서 3억을 빼요, 무조건. 예? 그래서 3억 넘는 것만 과세해요. 그러니까 3억 원을 무조건 빼고, 자, 보증금이 3억 안 되면 과세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증금에서 3억을 빼고, 그 다음에 그 보증금에 또 100%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60%만 과세해요, 사실은. 60%만. 자, 그리고 60%를 그래서 곱해요. 그리고 365분의 임대 일수를 곱해요. 그래서 임대 기간이 만약에 271일이다 그러면 365분의 271 이런 식으로 하면 계산 엄청 나누기가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자, 그러니까 대개 임대기간은 혹시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딱딱 떨어지게 1년이면 1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변수가 되지 않도록요. 그 다음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서 구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 4번이 중요하죠. 또 시험에 나왔습니다. 몇 번.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의 소득세 과세입니다. 1번에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간주임대료 있잖아요. 이거 간주임대료. 자, 원칙적으로 전세주택은 과세하지 않고 월세주택만 원칙적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소위 그래서 전세주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 동그라미 2번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주택과 부속토지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얼마요? 3억 원을 초과할 때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엔드예요. 3주택 이상이어야 되고 보증금 합계는 딱 3억 원이면 과세 안 해요? 안 해요. 3억 초과해야 되고 이런 것들. 이럴 때만 자, 간주임대로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에 산입해서 과세합니다. 이 경우 3주택 계산할 때 소형주택은 주택산정 시 제외하는데 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은 주택수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그래서 주택이 뭐 한 3채 이상이 있는데 그 중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그 다음에 기준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 있으면 주택 선정할 때 제외시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 것들을 판단하시고 이것도 사실은 올해까지만 적용하려고 했는데 한시적으로 근데 이것도 또 보니까 연장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또 연장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나라 집이 사실은 2채, 3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니, 집 없는 사람도 많지만 2채, 3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분들이 월세 받을 때 또 아니면 뭐 저렇게 전세 주택에 대해서 자, 웬만하면 과세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죠, 뭐 여러분들. 네, 그런 거, 분위기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118페이지 5번의 임대소득의 수입식이요.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는 그 정해진 날 임대소득을 얻었다고 수입했다고 보고요.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그 지급을 받은 날, 실제로 받은 날 임대소득의 수입식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됐습니다. 문제를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집 21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집 214페이지 임대소득에 대한 거 10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또 고개를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어깨 한번 돌리시고요. 어깨도 돌리시고 뒤로도 돌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시 하나 지난주에 읊어드렸나요? 안 읊어드렸어요? 할머니 시인 시바타 도요 1번 할머니 시인의 그 시를 안 읊어드렸단 말이에요? 예? 핸드폰 안 갖고 와서 안 읽어줬단 말이에요? 저녁반 읽어준 것 같은데 오전반 안 읽어줬구나. 99세 할머니가 있죠? 1번 할머니인데 99세에 시집을 냈어요. 99세에 시집을 내가지고 할머니가 지금 돌아가셨어요. 현재 101세인가 103세 하여튼 돌아가셨습니다. 현재는. 근데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게 사실은 시에 관심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지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시가 제목이 보니까 시집도 약해지지 마 그런 제목이더라고요. 약해지지 마. 자, 한번 들어보세요. 시가 되게 이렇게 쭉 보니까 짧고 그 다음에 짧고 뭐 할머니 시니까 당연히 시도 짧고 언어도 굉장히 그냥 일상적인 용어고 짧고 그러면서도 할머니가 99세라는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로 생각하면 울림이 있습니다.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약해지지 마. 이런 시인데 제가 와닿는 것은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요. 99세 할머니가. 자, 인생 뭐 좀 풍파가 많았겠죠?
99세면 그때 시집을 해주셨으니까 아이고 뭐 그 저 옛날 그 뭐죠? 일제시대 뭐 이런 거 그 사람들 일제시대 아니고 하여튼 전쟁도 다 태평양 전쟁도 겪고 막 이러면서 하여튼 뭐 약해지지 말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신데 여러분 하여튼 지금부터는 약해지거나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쫄거나 약해지면 그러면 이제 저 상념의새가 둥지 틀고 더 힘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예, 그 벌써 원서 접수하고 나서 막 그 가슴 떨리고 막 이렇게 저 심장이 뛰고 잠이 안 온다는 사람들이 있고 입맛이 없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느낌도 없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하여튼 쫄지 말고 항상 약해지지 말고 다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데 8월 하여튼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보내시고 그 다음에 공부는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9, 10월 달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동영과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틱 강의 있잖아요. 그거 세법 같으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고 다른 교수님들도 하시는 그런 과정 저때까지는 단원별로 이렇게 했던 것들을 전체를 이제 전범위로 계속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훑어보고 시험 보고 훑어보고 시험 보고 또 전범위로 저희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압축된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쏟아내고 역량을 그래서 이렇게 말 그대로 찝어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2달 동안의 실력은 팍팍팍 늘어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동영모의사 같은 것도 보면 첫 주에는 1주차는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그렇지만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고 그래서 공부하시면 그래서 2달 막판 2달 여태까지는 외울 때도 지금 무더운 여름날 매미 울면서 자 이렇게 뭘 외워보세요. 그냥 외워도 그냥 쳐다보고 있어도 잘 외워지지 않고 그런데 이제 9, 10월 달 찬바람 불면서 이제 외우게 되면 좀 긴장된 상태에서 막 갈급한 마음으로 외우시게 되면 막 외우는 것도 막 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공부도 이제 쑥쑥 들어가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2달 동안 하여튼 정신없이 이제 여러분들이 막 그 동영모의사에 맞춰가지고 훑어보고 시험 보고 훑어보고 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멍 메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언제 다 보는 거라고 이제 9, 10월 2달 동안 보기 위해서 수많은 날들 우리가 저 겨울부터 오셨던 분들은 겨울부터 또 봄에 또 무더운 여름날 동안 여러분들이 표시하고 줄 긋고 뭐 하고 수업 듣고 또 나름대로 도서관에서 공부했고 그랬잖아요. 이 공부했던 것들을 이제 언제 다시 보는 거라고요? 9, 10월 2달 동안 이제 다시 보면서 실력은 이제 팍팍 늘어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약해지지 말고 쫄지 말고 시바타도요 할머니가 들려주는 얘기처럼요. 자 문제 우리 계속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214페이지 보시면 제2절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입니다. 10번 문제 보시면 요약집 116페이지 참조고 기출문제인데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지역권을 대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아니죠? 지역권 대여소득은 뭐라고요? 기타소득입니다. 지상권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틀렸죠?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뭐라고요? 기타소득이라는 거 꼭 기억하라고 했고 3번 미등기 부동산을 임대하고 대가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자, 미등기 부동산도 대여소득, 사업소득이라고 그랬죠? 네, 실질과세무상 이런 건 당연히 그렇습니다. 4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는 거 이것도 뭐라고요? 사업소득이라고 했습니다. 민법의 물상보증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답은 뭐 구하기 쉬웠습니다. 5번 보면 국외 소재 주택을 임대하고 대가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국외 소재 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고 그랬죠? 임대업으로. 그래서 틀렸고요. 11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주택 임대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요약집 역시 116에서 117페이지 참조고 1번 임대하는 국내 소재 1주택의 비과세부 판단 시 가액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6억 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요? 아니지. 1개 이하 주택 임대소 비과세에서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실직거래가 아닌데 기준시가로 얼마? 9억 원 초과주택이 6억 이하는 얼마? 9억 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비과세 여부 판단에 있어서 배우자의 주택은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주택수 계산하고요. 3번 2주택 법령에 따른 소유주택 제외하고 과 2개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한 자가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를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전세 보증금만 받고 임대했으니까 전세주택은 몇 주택부터? 3주택부터지. 그러니까 2주택은 과세하지 않고 또 상업용 건물은 무조건 과세합니다. 여러분들 요약집에 또 이게 표시가 돼 있어요. 필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상가를 임대한다 그러면 상가 임대는요
이게 한 채든 두 채든 무조건 과세합니다. 자, 임대소득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든 두 채 갖고 있는 사람이든 무조건 과세하고요. 또 상가는 이게 월세 계약 형태로 보증금만 월세 계약 형태로 월임대로 받는 상가든 아니면 전세 계약 형태로 보증금만 받고 임대한 상가든 하여튼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무조건 과세해요. 그래서 상가 임대는 자, 한 채든 상가가 하나든 두 개든 세 개 갖고 있는 사람이든 자, 하나 갖고 있는 사람도 상가 임대했을 때도 하여튼 월세 계약 형태, 전세 계약 형태 무조건 과세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 상가는 무조건 과세합니다. 관계없이. 또 그다음에 근데 주택과 비교해 보면 주택은 다르죠. 주택은 1주택일 때, 1주택을 임대할 때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을 때, 월임대로 받는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을 때 일개 소유하는 자가요. 그럴 때는 과세해야 하네요. 과세 안 합니다. 자, 일개 소유자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라고 그랬잖아요. 단 예외가 있었죠. 자, 고가주택과 기준유가 꼭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자, 그 다음에 고가주택과 국외 소지하는 주택은 국외 소재 주택은 요거 1주택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과세했습니다. 요건 과세고. 자, 그래서 요거 비교하고. 그 다음에 1주택 소유하는 자가 전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습니다. 전세 보증만 받고. 자, 보증만 받고 임대했을 때 요거 임대소득을 과세해야 하네요. 과세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봅니다. 필기 있다 하시고 2주택 보유하는 자가요. 2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하나는 자, 월세를 줬습니다. 그럴 때 요거 과세해야 하네요. 과세해야 하네요? 과세합니다, 여러분들. 과세하고요. 2주택 보유하는 자가 임대했을 때 무조건 과세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전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을 때 과세해야 하네요. 예? 과세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여러분. 전세주택 과세하지 않고 2주택일 때. 그 다음에 자, 3주택 보유하는 자가요. 3주택 보유하는 자가 또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습니다. 과세해야 하네요. 과세해야 하네요? 과세합니다, 무조건. 자, 1주택, 1기 소유한 자 1주택만 비과세하는 거지. 무조건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자, 전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을 때 3주택자가요. 과세해야 하네요. 예? 과세할 수 있죠? 자, 근데 엔드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자,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를 초과해야 돼? 예?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 3억 원을 초과할 때 요거 자,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한다고 그랬죠? 초과할 때. 자, 요거요. 그래서 주택 수에 따라서 여러분들 자, 보입니까, 여러분들? 예. 근데 또 보세요, 여러분들. 또 주의할 것이 근데 2주택이나 3주택자라도요. 사실은 2주택자나 3주택자라도 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죠. 자, 해당 과세 기간의 총 수익 금액이 1년에 총 수익 금액, 임대소득에 대한 이 총 수입 금액이 얼마요? 2천만 원. 2천만 원. 요거 이하일 때는 2천만 원 이하일 때 요거 과세한다 안 한다? 이하일 때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상가는 하여튼 뭐 한 채든 두 채든 무조건 과세하고 자, 상가는 월세 형태로 임대했던 전세 보증만 받고 임대했던 상가는 무조건 과세고 주택은 이렇게 자, 월세 형태인지 전세 형태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자, 이런 것도 주택 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이해하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머릿속에.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래서 11번 문제는 3번 지문은 하여튼 2주택일 때 주택은 보증금만 받고 임대했으니까 당연히 과세하지 않고 상업용 건물만 무조건 과세입니다. 4번 봅니다. 11번 문제. 국외소지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주택 임대를 통해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고요. 그죠, 여러분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약집 117페이지 참조고요. 자,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소득세법상 고자가 국내 소재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 관한 설명. 주택 하나 갖고 있을 때 양도소득세와 자, 이렇게 종합 문제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 과세기간 종료 현재 기준유가 10억 원 1주택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1주택이라도 과세기간 종료 현재 기준유가 10억이니까 9억 초과했죠?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이니까 1주택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사업소득. 맞죠, 여러분?
2번 지문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지문이니까 넘어가고요. 3번 갑과 을이 고가주택이 아닌 공동소유 1주택, 갑지분율 40%, 을지분율 60%를 임대하는 경우에 자, 주택 임대소득의 비과세를 판정할 때 갑과 을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 주택수를 계산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자, 공동소유주택, 자, 부동산 임대비에서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을의 주택으로 여기서는요. 자, 지분이 균등할 때 각각, 지분이 균등할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각각의 소유를 계산하는 거고, 하여튼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원칙 계산합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1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4번 문제도 별표시 하시고요. 기출 문제입니다. 요약집 117페이지 역시 참조고. 자, 소득세법상 고자의 주택 임대소득의 비과세 및 총수익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단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 아니고요. 1번 임대하는 국내 소재 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단 시가액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얼마요? 6억 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맞아요? 아니지. 아까도 나왔지만 얼마? 9억 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두 번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봤죠. 2번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5억 원인 국외 소재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비과세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기준시가는 지금 뭐랄까 여러분들 속이려고 쓸데없이 집어넣은 거고, 포인트는 국외 소재하는 주택이죠. 국외 소재 주택이니까 1주택이랄지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비과세한다는 거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국내 소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부분은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각 거주자별로 소유주택 기준으로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형이 1주택으로 판단한다. 하여튼 합산하지 아니하고 틀렸습니다. 4번 국내 소재 3주택, 전용매도 85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가 3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은 주택 산정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 을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 임대보증금 합계액이 4억 원인 경우에 그 보증금에 대해서 법령으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몇 주택? 3주택 이상이고, 그 다음에 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했죠? 4억이니까. 그러니까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맞죠 여러분들? 네, 보증 맞고. 5번 보겠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 중인 국내 소재 주택에 대한 주택 임대소득의 비과세 판단 시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개시를 기준으로 한다는데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돼요. 1월 1일이 아니라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목이 뻑적지근한 분이 있기 때문에 자, 목 운동을 다시 한번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자, 아이고. 반대로도 돌리시고. 자, 허리도 좌로 우로 또 돌립니다. 기지개도 뒤로 가까이 제끼시고. 아이고. 좋습니다, 여러분. 날씨는 이제 뭐 아직까지는 아침에도 덥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보니까 새벽녘에는 이제 바람이 이제 제가 어제 간밤에도 그래서 기침 많이 했지만 그 보니까 간밤에도 보니까 이 새벽녘에는 이제 바람이 조금 이제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이제 제가 보니까 8월 15일 광복절 지나면 틀림없이 제가 보기에는 아침 저녁으로는 제가 보니까 새벽녘이라든가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고요. 낮에 햇빛은 강렬할지라도 그늘에 들어가면 이제 약간 이제 시원한 이제 바람이 느껴지겠죠, 여러분들? 자, 지금은 뭐 그냥 그늘에 들어가도 그냥 습한 바람이 막 불어오르는데 이제 광복절 지나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리라 믿습니다. 그늘에 들어가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더위도 이제 일주일도 아니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잘 견뎌내시고요. 자, 이어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문제를 보시는데 16번 문제는 뭐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본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문제들이. 그래서 여러분 쭉 읽어보시는데 뭐 2번이 어떻든 간에 하여튼 틀렸어요. 하여튼 3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를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왜? 보증금이 얼마? 3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제가 이 문제를 보려고 하는 것은 나머지 다 반복되는데요. 5번 지문을 좀 볼게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는요, 그 초과한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에 산입합니다. 사람들이 악용할까 봐요. 자, 그래서 공공요금 납부액을 초과하면 임대 수익을 받은 것으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각종 괜히 그냥 명목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받은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임대소득의 총수익금에 산입하고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작년 25회 기출문제입니다. 요약집 110에서 117페이지 참조고, 역시 116에서 117페이지 참조고, 25회 재작년 기출문제예요. 소득세법상 국내에 소지하는 주택을 임대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자, 1번에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0억 원에 해당 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임대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요, 이 문제는 얼핏 보면 과세기간 종료 현재 기준시가 10억 원인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주택 한 채를 할지라도 고가주택이니까,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면 틀린다는 게, 고가주택이니까 1주택이랄지라도 과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건 월세 받을 때, 여기 보세요, 아까 이 표를 그려준 이유가 있어요. 자, 1주택이랄지라도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때는 과세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월세계약 형태일 때, 월임대로 받을 때, 월세계약 형태일 때 고가주택 하나 할지라도 과세하는 거지. 여기 보세요. 고가주택이어도 전세주택, 보증만 받고 임대한 전세주택은, 자, 요거 1주택일 때 과세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고가주택이라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고가주택일 때 비과세, 일개 소유자주택 임대 비과 배제는 월세주택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자, 함정이 있었어요, 하여튼. 자, 어설프게 알면 틀리게. 자, 그런데 하여튼 여기서는 전세금을 받고, 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임대했으니까, 자, 고가주택이든 뭐든 하여튼 소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일개 주택 소유자니까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1번 맞고요. 2번 봅니다. 또 나왔네요, 2번도. 자, 기출됐던 것이, 주택을 두 채 소유한 거주자가 한 채는 월세계 형태로, 나머지 한 채는 전세계 형태로 임대하는 경우에 월세 계약에서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만 소득세 과세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를 보세요. 그래서 주택 두 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는 월세 계약 형태로, 하나는 전세 계약 형태로 보증만 받고 임대했을 때 어떤 것만 과세한다고요? 월세 계약 형태 임대한 주택만 요거 과세하는 거지, 전세 주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2주택이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3번, 고자의 보유주택 수 계산함에 있어서 다가주택은 어떻게 한다?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항상 멍신강림했구만. 그래서 주택은, 자, 다가주택은 지방세에서는 매 한 가구마다를 1구주택으로 보고, 공동주택처럼. 근데 국세에서는 다가주택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는 각각 1기주택으로 계산하고요. 4번, 주택 임대로 인해서 얻은 과세 대상 소득은 상업소득으로서 해당 고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상업소득은,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은, 여기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은 임대업을 통한, 여기 보세요.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사업소득은, 자, 종합소득이 해당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과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서 과세합니다. 여러분이, 자, 직장 다니시면서 근로소득도 있는데 또 임대해가지고 임대소득 발생해요. 자, 그러면 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과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근로소득 이런 거를 합산해가지고 종합소득세 부과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 참고적으로, 이건 참고인데, 참고적으로 그래서 실생활 관련해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또 임대 사업자 같은 것을 해가지고 그 사람 명의로, 남편이 근로소득이 있는데 사업자를 또 남편 명의로 하게 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요거 합산해가지고 하니까 과표 커지니까 세율 높아져서 세금 많이 내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임대 사업자를 누구로 하는 게 좋아요? 부인, 배우자 명의로. 배우자가 뭐 다른 소득이 없다 그러면 배우자를 임대 사업자로 하는 게, 명의를 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절세.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5번 질문을 보시면,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하나여 소득세 납세 의무가. 여러분, 시험에서 멍신강림하는 그대 또, 자, 시험에서 만, 뿐, 하나여 나면 진짜 만인지 뿐인지 하나여인지 꼭 확인해 보라고 그랬죠? 이런 것도 하나여 나왔으니까 진짜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에 하나여인지 확인을 해봐야지. 그때만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지. 아닙니다. 그쵸, 여러분들?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그 실생활에서 아까 우리나라 2주택자, 3주택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집 없는 분들도 더 많이 있지만. 근데 여태까지 소득세를 그분들이 사업자 등록해야 하나요?
월세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안 해요. 세무서에서 사실은 나라에서 다 샅샅이 그냥 뒤져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면은 다 어차피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뭐, 그 어차피 적발 안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적발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귀찮고 웬만한 거 소규모인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알면서도 모르고 그냥 봐주는 거죠. 그래서 그 임차인이 비용 처리만 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 임차인이 비용 처리를 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바로 걸리는 거고, 비용 처리만 안 하면 그러면 뭐 사업자 등록 뭐 안 하고 대부분 다 월세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한해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 안 했어도 그런 사람들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다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내야지. 자, 그런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한해서는 납세 의무가 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한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220페이지 19번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뇌물도 사실은 뇌물 받은 사람이요? 원래는 그것도 그 소득세를 부과해야 돼요, 원래. 왜냐하면 뇌물도 기타 소득이에요. 뇌물도 소득이 발생했잖아요. 불로소득이. 그러니까 불로소득이 발생하니까 원래 그거에 대해서 소득세를 원래 부과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것도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하여튼 자 19번 물론 이제 뇌물에 대해서는 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형사 처벌을 하고 있죠. 자 19번 보겠습니다. 19번은 자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5번 지문만 보겠습니다. 5번 지문만 보시면 해당 과세기간에 법령이 정하는 총 수익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한다. 틀렸죠? 얼마? 2천만 원 이하일 때 비과세입니다. 20번 문제는 뭐 제가 어떤 학원에서는 풀어드리고 어떤 학원에서는 안 풀어드렸습니다. 이 20번 문제는 어떤 학원에서 풀어드리냐면 동영상 촬영하는 곳에서만 해드리고 동영상 촬영하지 않으면 안 해주고 그랬습니다. 왜냐고요? 그냥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한 번 정도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거 한 번 정도 이렇게 해드립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는 뭐 새로운 여기서 동영상 촬영하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서는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녁반은 상태를 봐가지고 저녁반은 그런 걸 촬영 안 하잖아요. 저녁반은 상태를 봐가지고 그냥 넘어갑시다 오늘. 그래가지고 저녁반은 강의를 안 하고 그럽니다. 자 20번 문제 볼 건데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고작합의 2016년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까 임대 관련 사업소득은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그 총수익금액을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총수익금액을. 그럴 때 자 양가로 1번 갑은 국내 소재 국내 주택 세 채 각각의 기준유가는 모두 3억 원을 초과했고 소유하는 경우 그중 하나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3주택자라네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2016년 1월 1일에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5억 원과 1년분 임대료 2,4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자 3번 임대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다. 그러니까 1년이라는 얘기네요. 365일이요. 자 4번 기익재정 불이성하는 정기금 이자율은 10%로 가정하고요. 자 5번 갑은 적법하게 장부를 비치 기록하고 있으며 장부에서 사업소득 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봅니다. 아까 우리가 임대 관련 사업소득은 임대 관련 사업소득은 어떻게 구하냐면 얘는 자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구한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임대 관련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 총수익금액을 구하래요. 이 총수익금액은 어떻게 구했냐면 아까 총수익금액은 자 임대료 플러스 간주임대료 뭐 보험 차익 관리비 수입 자 이런 것들을 간주임대료 자 거기다가 무슨 뭐 보험 차익 관리비 수익 이런 것들을 플러스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요것만 생각합니다. 임대료가 지금 얼마라고요? 이게 임대료 받은 게 얼마라고요? 예? 임대료 받은 게 얼마예요? 2,400만 원 받았어요. 2,400만 원 받았고요.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간주임대료는 보세요.
간주임대료는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먼저요, 보증금 합계액이, 보증금이 얼마였어요? 5억. 여기서 무조건 3억을 뺀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보증금의 전체 과세하는 게 아니라 60%만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60%만. 그리고 365분의 임대 일수를 곱하는데 임대 기간이 1년이죠, 지금? 365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분의 상상 1이 되도록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고 그랬습니다. 1이 되도록. 자, 그런데 아이고, 바람이 더 세졌네. 큰일 났다. 자, 여기 아이고, 이런 미치겠다. 자, 그래서 바람에 그냥 분풀이 나르는 건지 분풀 잡을 힘이 없는 건지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365분의 365, 이건 1로 항상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는데 몇 프로요? 10%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5억에서 3억 빼니까 2억이고 2억에 60%니까 2, 6, 12 얼마입니까? 1억 2천만 원이죠? 자, 1억 2천만 원이고 그 1억 2천만 원에 10%니까 이거 결국은 얼마입니까?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이 간주임대료예요. 그러면 임대료 2,400만 원에다가 간주임대료 1,200만 원 합치니까 3,000 얼마? 600만 원. 3,600만 원이 총 수익 금액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거 한 번 정도 이렇게 눈여겨 봅니다. 직접적으로 여러분 뭐 계산하는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 굉장히 낮습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이러는 거라는 거. 그 다음에 됐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이요.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은 출제 가능성 이거야말로 또 낮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오늘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겠습니다. 시간을 보는 이유는 쉬자는 얘기? 저기 시간 했잖아, 시간. 저 시간을 보는데, 자, 무조건 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시험을 보겠습니다. 네.